자, 이번 이코노미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가 2050년이면 2배가 될 거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이요,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이 뜻은요, 자, 이 뭡니까? 인구가 정점을 찍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기회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까지요. 나이지리아는요. 자, 무슨 말이죠? 4억의 인구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이 의미는요. 미국을 따라잡고요. 세계에서 뭡니까?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될 거랍니다. 자, 이러한 내놓고 사실인데요. 현재 나이지리아 인구는 한 2억 명 정도 된답니다. 이런 냉혹한 사실은요, 다음과 같은 거 설명해 준답니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구 변동이요, 아프리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갈지를 보여준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런 성장은요, 인구 성장이죠. 자, 이런 엄청난 인구 성장의 인구 급증이죠. 이 대륙 전체에 걸친 대륙 전체에 걸쳐서 그거의 일부에 불과하답니다. 하지만요, 자,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논란의 내용은요. 자, 혹은 이것이 인구 증가 계속될 것인가, 혹은 어느 순간인가 억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요, 무슨 말이죠? 매우 심각한, 중대한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런 뭡니까? 의미를 갖게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죠. 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인구는요, 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연 증가 속도가 2.7%랍니다. 자, 이것은요,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의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2배 정도 됩니다.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곳은 1.2% 성장하고 있고요. 0.9%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요, 아프리카는요, 2년마다 프랑스 정도의 인구를 덧붙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비록 아시아 인구는요, 4배 더 크답니다. 4배 더 많아요. 하지만 거의 2명의 이러한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매년 태어난다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3명 태어날 때 말이죠.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동의하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이게 인구 증가 속도가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말이죠. 나이지리아처럼 말이죠. 자, 아프리카 인구는요, 2050년이면 2배가 될 거랍니다. 이 뜻은요, 25억 명이란 얘기인데요. 이 의미는요, 무슨 말이죠?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아무도 이 수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뭡니까? 인구 성장의 상당수는요, 이미 뭡니까? 인구 통계학자들이, 뭡니까? 명명한 거죠. 파퓰레이션 모멘텀을 명명한 것에 이미 뭐죠?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즉 그 파퓰레이션 모멘텀은 이와 같습니다. 높은 출산율 및 빠른 인구 증가는 그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인구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인구 통계학적 전환 결과라네요. 자, 그래서요. 즉 아프리카는요. 자, 차일드 베어링 에어리지, 그죠? 출산 정년기 여성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뭡니까? 대부분들이 아이를 오늘날 덜 낳는다고 결심할지라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데 바로 이거죠. 그죠? 요약해보면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결과 일부 뭡니까? 대지양을 예고하는 사람들은요. 자, 토마스 멜서스의 이론을 다시 꺼내고 있다는 거죠. 먼지를 터내고 있다는 걸 다시 꺼내고 있다는 얘기죠. 톰 멜서스 인구론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1798년 이렇게 주장했어요. 더 나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증가하는 사람, 새로 더 증가하는 인구들이요, 굶주리게 될 거랍니다. 그 이유는요, 자, 식량 공급의 속도를 능가할 거라는 거죠. 자,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 식량이 도저히 인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둠세이들 사이에죠, 말컴 포트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UC 버클리의 교수인데요. 2013년 한 논문에서 다음처럼 주장을 했어요. 사해지역인데, 이 사하라 쪽에 펼쳐지는 대초원입니다. 이 사해지역은요,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지역이 될 거랍니다. 이 지역은요, 엄청난 그런 굶주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점점 더 증진하는, 증폭된 이런 갈등을 겪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은요, 점점 더 증가하는 인구의 수가요, 무슨 말이죠? 점점 더 줄어드는 천연 자원을요, 능가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죠? 아이고, 이렇게 되나요?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몇십 년간의 인구 통계학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은요, 자, 아주 중요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답니다. 유엔은요, 아프리카 인구가요, 또다시 2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2050년하고 2100년쯤 어딘가에서 말이죠. 2배로 늘어서 44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 인구의 39%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이런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죠. 자, 무슨 말이죠?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들의 평균 숫자죠. 출산율입니다. 이것은 좀 느리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 뭡니까? 수치죠. 유엔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요, 무슨 말이죠? 1980년에 6.7에서 지금 약 4.4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또다시 30년이 걸릴 거랍니다. 3 이하로 떨어진다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무슨죠? 여성들의 이런 숫자죠. 숫자가 확 뛴 것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답니다. 이 여성들은요, 학교에 가고 있죠. 예, 아프리카 대륙 전 영역에 많은 부분에 걸쳐서, 많은 지역에 걸쳐서 학교에 가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여성들의 교육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다고, 예, 이 사람은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은 이곳에 있는, 예, 인구 통계학 전문가랍니다. 자, 무슨 말이죠? 또한, 이것은 또한 강조하고 있죠. 그죠? 강조하고 있는데요. 뭘 강조하고 있죠? 자, 이들의 더 많은 숫자를 학교로 보내야 돼.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뭡니까? 긴급함?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답니다.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요. 무슨 말이죠? 사하라 아프리카에서요, 사하라 사막 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에서요, 약 절반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요, 자, 뭡니까? 초등학교에 등록을 했었어요. 이 비율은요, 뭡니까? 거의 100%로 이게 급증했답니다. 자, 이 통계는요, 이거 살짝 좀 뭡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 정기적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의 이러한 퍼센테이지는요, 더 낮아요. 그러나 물론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에 등록하는 것은요, 100%로 올라갔답니다. 2003년에는 65%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참석률은요, 겨우 61%랍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자, 이런 거 거의 없다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없답니다. 출산율에 말이죠. 교육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아프리카 여성들인데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6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것은요, 약 뭡니까? 4명으로 떨어진답니다. 이 여성들에겐. 이 여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초등학교를 끝냈죠. 그리고요, 둘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약 2명으로 떨어진대요. 누구에겐 말이죠? 세컨드리 스쿨, 중학교를 끝낸 이렇게 여성들에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변화와 이런 출산율의 변화 사이에는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이 증가한 거죠. 교육률이 증가한 건데요. 2000년대 이후로요. 이제 이 효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그러나 매우 빠를 수 있어요. 이란에서는요, 여성들이요, 무슨 말이죠? 각각 아이를 7명씩 낳았죠. 여기에서요, 2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1980년대에서 2006년 사이에요. 그죠? 여성의 교육률이 크게 올라간 다음에 말이죠. 아프리카 나라들이 빠르게 이들의 뭡니까?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교육을 증가시키면요, 이 대륙의 전체 인구는요, 아마
1970년, 2070년대에 19억 명으로 정점을 찍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자, before는 그리고 나서라고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세기 말에는요, 1.8로 떨어질 거랍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before는요, 이거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바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정말 더 많이 있는데요. 단지 무슨 말이죠? 인구 성장을 길들이기 위한 것, 조정하기 위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답니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은요, 더 높은 가능성으로요, 민주정부를 원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더 높은 확률 민주주의를 원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일당 통치 같은 제안을 이렇게 거절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죠? 누구보다요? 이들의 교육받지 않은 다른 시민들보다 말이죠. 자, 이 민주주의, 젊은이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요, 대륙 전체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답니다. 자, 알바레스 대통령을 이렇게 뭡니까? 타포, 무너뜨렸던 평화로운 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했던 수단의 이런 독재자인데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다르푸르 사건이 있었는데요. 민병대를 동원해서 민간인들 유엔 기준입니다. 40만 명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영상이라서 그렇지 정말 욕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러고 보면 좀 그래요. 좀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얘기라서 좀 관심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거죠. 40만 명을 학살했다는 이거보다 나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물론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좀 멀게 느껴지죠.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이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람이 어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지금 축출당했는데 국제재판 사법재판소죠. 국제형사재판소죠. 형제재판소로 이제 수단에서 수단 군부가 넘기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판을 받게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만 참 마음이 참 찹찹하게 하네요. 그죠?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또 까먹었네요. 그죠? 또는요, 어디죠? 자, 또는 어떤 거죠? 어떤 대신 여기 평화로운 시위죠. 이 평화로운 시위에 의해서 에디오피아를요, 뭡니까? 일당 독재를 벌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리안 키아보라는 사람인데 23살짜리 우간다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자, 더 쉽게 이렇게 저항을 이끌었다는 거죠. 헬프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면 더 뭐뭐하다, 더 쉽게 뭐뭐하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시위를 이끌 수가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해 말이죠. 경찰들은요, 최루탄도 쐈고요. 이들을요, 경찰서 감옥으로 끌고도 갔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그 무슨 말이죠? 어, 그 일굿을 줄 아는 거죠. 그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율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문해율이 올라가는 것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요, 성장을 시작시킬지도 모르겠답니다. 성장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역시. 자, 경제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요. 그죠? 최대 3분의 1 정도의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의 원인은요, 자, 이런 인구적인
인구 구성이 이렇게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배당금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나누었다는 뜻이라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무슨 말이죠? 그 비율이 향상된 거죠. 그 비율은요, 노동자들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 노동인구죠. 노동인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이라든가 펜셔널 펜션으로 이렇게 뭡니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죠. 그 부양 인구라고 하겠습니다. 부양인 사이에서 이런 인구 비율이 향상된 거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요, 또한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선순환 속에서요, 아이가 더 적은 가족들은요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이들 교육에 자녀들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고요. 더 많은 돈을요 저축을 위해서 제쳐둘 수 있답니다. 자, 이것은요 더 넓은요 더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답니다. 자, 뭘 통해서 말이죠? 이 뭡니까 자본 비용을 낮추면서 말이죠. 그죠? 당연히 저축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자본 비율이 당연히 자본 가격이 다시 나아지겠죠. 자본 가격에 돈 빌려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까 다시 당연히 가격이 싸지겠죠. 자, 모로코는요, 아프리카에서요, 이 출산율이 가장 적은데 2.4랍니다. 얘네들은요, 또한 뭡니까 저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나라는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모로코 정부는요, 1년에 2.25%의 돈을 빌려올 수가 있답니다. 그죠? 저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빌려올 때 이자가 싸겠죠. 나이지리아는요, 그죠? 모로코의 뭐죠? 이 출산율이 2배랍니다. 그리고요, 국가적 이런 저축이죠. GDP로 봤을 때, GDP 분을분으로 봤을 때, 모로코의 절반이랍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약은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는요, 13%를 내야 된답니다. 무슨 이자를 말이죠. 자, 뭡니까? 이 지역 화폐로 돈을 빌릴 때 말이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무슨 말이죠? 케냐랑 이런 콩고랑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나라들을 구별하는 것은요, 이렇게 뭐죠? 출산율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는요, 투자은행이라네요. 자, 이 앞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나 이런 모리셔스라든가 모로코 같은 나라들은요, 그죠? 아이도 적게 낳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도 높답니다. 그런데 후자는요, 아이도 많이 낳고요. 저축률이 낮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축이 적으니까 은행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빌릴 때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문단 남았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나요, 단지 뭡니까? 이러한 디펜던스 레시오죠. 인구 부양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기술도 중요하답니다. 최근에 이쪽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뭐죠? 자, 더 높은 이날의 문해율이죠. 문해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요, 무슨 말이죠? 수출도 다양해진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합쳐서요, 이 다양한 영향들을 합치면은요, 아주 강력해질 수 있답니다. 자, 데이비 캐닝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버드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죠? 출산율을요, 나이지리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한 명 더 낮추면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자, 인구당 GDP죠. 1인당 국민소득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2060까지 1인당 그 뭡니까? 예상하는 이런 뭡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사이즈? 이걸 2배로 늘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2060년에 예상하는 나이지리아의 국민소득의 2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산율 한 명만 줄여도 말이죠. 출산율 1만 줄여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자, 큰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문제는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인데요. 가나에서 초등학교 등록은요, 66%, 89% 뛰어 올랐답니다. 90년하고 2016년 사이에요. 그러냐 나이지리아의 학교 등록은요,
학교로 등록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죠? 4% 정도 떨어져 가지고 2003년 이후로요. 61%가 됐답니다. 61%가 됐어요. 이 상황은요. 심지어 더 악화됐답니다. 이 나라의 북동쪽에서 말이죠. 이곳에서요. 보코 하람이라는 이런 지하드인데요. 이 이 단체 이름은요. 하우사 뭐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이름이요. 뜻하는 게 뭐냐면은요. 서구식 교육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하디스들이 이 학교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여성들을 납치한답니다. 자, 그렇죠. 자, 많은 가족이죠. 그죠? 정부에다가 교육을 의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가족들에게 한 가지 옵션은요. 그죠? 자, 누군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죠. 해외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자녀겠죠.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거랍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